미국 증시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 to Z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점장님이 사실 최근까지 AI, 테크주, 성장주 랠리를 계속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도 하고 있고 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얘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테크주가 대부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주춤했죠. 예, 어떤 주가가.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좌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수급의 이슈가 있었죠. 이게 리밸런싱. 나스닥 예. 지수, 나스닥 100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4일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적용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리밸런싱을 완료를 했어야 됐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어쨌든 이 빅테크 7의 그런 주가의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매도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랬겠죠. 또 매수를 네. 하려고 하는 분도 그게 끝나면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수 조정 폭을 보면 특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3% 가까이 비중이 축소가 됩니다. 가볍지 않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게 얼마나 되냐는 추정이 좀 안 되지만 그쵸. 대표적인 ETF QQQ만 해도 예,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뭐 1% 줄어들면은 거의 2조 원. 그죠? 3% 줄어들면 한 6조 원의 매도 압력이 있는 거였고 예. 이게 평균적으로 종목들의 한 일평균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었겠지만 많이 오른 부담도 있었고 뭐 실적 발표 이슈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주까지 주춤했던 이슈는 이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그런 수급 이슈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24일이니까 네. 이제 그 24일 장이 끝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일시적인 수급 이슈는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눌린 부분이 되돌리는 것들이 또 이번 주부터 또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도 빅테크 4개가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또 그런 것들이 회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한 주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 기대해볼 만한 기회가 될 만한 그런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은 불안했던 게 네. 지난주에 사실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10%씩 주가가 네네. 밀리니까 이게 물론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겠지만 실적 발표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기업이 좀 달랐던 게 예.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넷플릭스는 그때부터 좀 빠지긴 했고요. 그쵸.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올 땐 안 빠졌는데 이제 그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좀 맞아요, 빠졌었죠. 맞아요. 예. 좀 넷플릭스나 이제 테슬라를 보면 둘 다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와중에 어쨌든 실적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넷플릭스부터 보면 일단 가입자는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맞아요. 한 200만 네. 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590만 명 증가를 했으니까요. 근데 또 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니 가입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왜 매출이 컨센서스를 충족하지 못했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이걸 보니까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게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자가 많이 났는데 예. 저가 요금제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아. 또 하나는 이제 북미 이외에 신흥국 지역의 가입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금제가 더 싸죠. 그렇군요. 신흥국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매출이 가이던스를 충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조금 실망한 부분은 지금 넷플릭스의 성장 동력은 광고 요금제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 요금제가 이게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6.99달러 플러스 광고예요. 네. 근데 스탠다드 요금이 14.99달러인데 예. 근데 15.99달러인가요? 어쨌든 고수준 15.99달러네요. 근데 이게 인당 매출이 광고 요금제가 스탠다드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성장 동력이죠. 그렇죠. 예. 광고를 붙인다는 게. 근데 그렇다면 그 요금제 가입자가 어느 수준인지 그럼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게 조금 실망이 넷플릭스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비중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네. 알려주질 않았군요. 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늘어나긴 할 거고 예, 또 계정 공유 단속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입자 수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성장세가 다시 좀 늘어나는 부분은 변함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는 좀 어땠습니까? 테슬라는 일단 숫자가 발표되고 나서는 안 빠졌었거든요, 시간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오히려 강보합 수준이었죠. 이게 마진이 빠질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이제 9%대까지 빠지긴 했는데 네네. 좋았을 때 18%대여서요. 근데 마진이 떨어질 건 알았는데 이제 근데 이 마진이 떨어지는 거, 가격 인하로 이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치가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예.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가 마진을 인하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가격 인하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기다가 이제 3분기에 공장들이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분기 대비해서 좀 판매량이 확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놓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주가에 반영을 못한 게 예. 이게 FSD를 라이센스 판매하는 걸 협의 중이다. 예.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저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봤지만 충전소를 이미 굉장히 많은 곳과 이제 그 공유하는 협약을 맺었잖아요. 거의 뭐 접수를 했죠. 그렇죠. 네. 시장은 포드였고요. 예, 예. 그죠? 근데 이게 FSD를 만약에 라이센스 판매하는 거는요. 예. 충전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 FSD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인데 이게 지금 그런 후발주자들하고 격차가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네네.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게 레거시 업체가 경쟁 업체가 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 충전소도 처음에 포드가 시작을 했지만 그다음 GM 이런 식으로 뭐 결국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참가를 하는 중에 있죠. 그렇죠. 더 늘어날 네. 거고요. 이것도 아마 뭐 첫 지금 그 대상이 포드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긴 한데 그래요? 한 군데가 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뒤처진 거를 계속 개발할 것이냐, 테슬라의 FSD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FSD라는 건 결국에는 정말 구독으로 가는 AI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진정한 AI잖아요. 자율주행이. 돈이 되는 AI죠. 그렇죠. 네. 이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차를 이렇게 많이 더 싸게 해서 많이 보급하는 이유는 뭐냐. 데이터를 빨리 늘려야 되고 그쵸.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도 이제 7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테슬라의 그런 성장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FSD가 라이센스 판매될 수 있다는 더 파급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제 간밤에도 뭐 인도 뉴스 때문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예. 이런 조정은 굉장히 좋은 진입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10% 빠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은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반대로 이 정도 빠져야 되는 게 맞나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설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변곡점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허들들은 몇 번 만날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키워드가 AI로 계속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이제 또 내일도 계속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테크주들이. 네. 키워드가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이번 실적 발표 이제 뭐 오늘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일 밤에 메타 그리고 목요일 밤에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까지. 예. 네 개 기업이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주목하셔서 볼 키워드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그러네요. 아마존도 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실적 발표 기간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죠. 진실의 순간이죠. 그럼 실적이 얼마큼 잘 나왔느냐. 네. 플러스 이제 향후 가이던스, 그렇죠. 미래 성장성. 이게 AI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럼 현재 본업이 뭐냐? 이 세 기업들의 물론 알파벳은 광고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핵심 본업은 클라우드인데요.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미래 성장성인 AI가 클라우드의 회복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겁니다. 예. 왜냐면은 또 거기다가 향후 가이던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 붙이는 요금 발표가 있었잖아요. 인상했죠. 월 예. 30달러를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피스 365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대기업이 쓰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그냥 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에서 쓰는 비즈니스 버전이 있고 집에서 쓰는 이제 가정용 홈 버전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비즈니스 버전과 홈 버전에서도 코파일럿 요금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 요금제는 30달러보다 쌀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이게 가정용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89,000원 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월 뭐 한 4만 원 더 내라 그러면은 좀 비싼 거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요금제가 얼마냐면 월 한 36달러, 57달러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36달러 많이 쓰겠죠. 거기에 코파일럿을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린 한 2분 내외의 영상을 보시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 직원을,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뭐 100명이 할 일을 뭐 1명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AI의 그런 비서가 붙은 그런 그 생산성인데 예. 이게 그러면은 36달러에서 30달러가 늘어나는 건 거의 83%가 증가되는 건데요. 근데 뭐 비즈니스 버전, 홈 버전도 요금제가 나와서 증가되겠죠. 근데 그럼 오피스 365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 네. 매출의 한 30%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쵸. 그 전 세계에서 한 3억 5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다 내주니까 네네네. 뭐 그 직원들 그 명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매출이. 그죠? 그런 가이던스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그 지금까지 클라우드 성장세는 이게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게 둔화되고 있었는데 그 둔화가 멈췄다라는 걸 지난 분기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이제 클라우드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성장률이 27%로 전분기 27%에서 더 빠지지 않는 거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 1등 공신은 또 AI죠. 왜냐면 그렇죠. AI를 하려면 그 엔비디아 GPU를 내가 사와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어차피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갖춰놨으니까 클라우드 요금을 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AI 학습용 수요 때문에 먼저 클라우드가 그런 그 성장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저점을 찍는 거를.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오픈 AI가 먼저 일단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써야 되니까 예. 그걸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게 약간 그러면 애저의 성장률이 27%에서 좀 늘어날 거냐 아니면은 적어도 더 빠지지 않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거냐 거기다가 확인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가이던스가 또 어느 정도 나올 거냐를 보게 된다면 예. 근데 분명히 AI가 클라우드를 다시 붐업시키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가 이제 저점을 좀 찍어주는 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키워드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업 전혀 걱정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사실 발목을 좀 많이 잡아왔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경기도 안 좋다면서요. 네. 아마존은 괜찮을까요? 아마존 실적이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그러냐면 오히려 기대가 되신다.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아마존은 일단 두 가지가 다 안 좋았죠. 클라우드는 사실 성장률이 더 많이 빠졌었어요. 이게 그렇죠, 지난 맞아요. 분기도 16% AWS 성장률이 나오면서 전 분기에 20%에서 역시나 둔화되는 걸 보여왔고 예. 그리고 이게 전자상 거래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네. 특수를 치고 안 좋았던 건데 그게 회복되는 게 어쨌든 지난번에 프라임데이에서 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소매 지표를 봐도 다른 것보다 전자상 거래 쪽의 소매 지표가 조금 더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거기다가 아마존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에 그런 뭐 큰 기업들 잘 나간 그런 이제 유능한 기업들은 또 비용 효율을 엄청나게 하죠. 그쵸. 인력을 많이 줄이고 그런 물류 창고의 자동화를 더 늘려놨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창고 간에 이제 풀필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부족한 물건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가 8개로 세분화해서 이동 거리를 좀 줄였어요. 그것만 해도 운송비를 한 15%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네. 실적 발표에서 나오고 가이던스에서 나올 텐데 AWS도 이게 이제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좀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 가이던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난주에 또 재밌었던 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우리 메타가 만들어낸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인 라마 2를 네네네.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둘이 협력한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픈 AI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차피 큰 형님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WS에서는 안 하나?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뉴스가 안 된 거죠. 원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 아마존의 그런 AI의 전략은 뭐냐? 스위스 전략입니다. 스위스요? 중립국.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할 거지, 구글은 니네 람다 할 거지, 나머지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어차피 AI의 붐은 AWS의 그런 이용률도 높아지는데 기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기여를 할 거고, 예. 다른 여러 모델들이 AWS에서 돌아갈 거고, 그리고 어쨌든 또 기업들이요,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비용 효율화라고 해서 클라우드 사용, IT 지출을 줄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이것들이 좀 마무리돼가는 국면, 다시 IT 지출 좀 늘려야겠는데, 왜냐면 또 AI 시대니까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이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게 그럼 2분기 얼만큼 선박을 했냐, 3분기부터 얼만큼 좋아지느냐가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좀 확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난번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한 7, 8%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번 실적 발표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테크주 얘기를 오늘 쭉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종목들이 한 3개 정도 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클라우드, AI, 그리고 또 데이터 싸움, 결국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본업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점을 확인하는지 여부 꾸준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